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채무자에게 급여소득이 있거나 또 영업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급여소득에는 취업근로자의 급여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연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도 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매월 지급받는 연금을 채무자의 소득으로 산정해서 변제 기간을 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급여소득자가 영업소득자보다 더 유리한 결정을 받고 영업소득자는 불리한 결정을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 관계없이 똑같이 법정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 기간을 짜기 때문에 누가 더 유리한 결정을 받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급여소득자가 자영업자에 비해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근로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고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라든지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월평균 소득액을 쉽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업소득자분들, 보험영업이라든지 제약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 달 소득을 매월 똑같이 발생시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겠죠. 게다가 영업매출이 전부 소득도 아니고요. 이 영업소득에서 영업비라든지 매입비 같은 지출까지 공제해야 하다 보니까 영업소득자가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급여소득자에 비해서 까다롭고 번거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직장인에 비해서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까다롭다 하는 얘기가 나온 거죠. 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입증하는 것도 까다롭지만 힘들게 이렇게 소득 산출 자료를 제출해도 법원에서 소득을 잘 인정해주지 않고 보정을 내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과 개인회생에서 주장하고 있는 채무자의 소득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 그 이유를 소명하라 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이 지출 항목에 대해서 이 지출 항목의 사업장에 꼭 필요한 지출이 맞는 것인지 소명하라 하는 그런 내용의 보정이 자주 발령됩니다. 최근에 나온 보정 내용을 보면요. 채무자의 사업장 지출 항목 중에 감가상각비와 같이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거나 또 이자 비용, 금융 비용과 같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에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된 비용, 그런 항목은 공제하지 말라는 그런 보정이 나오고요. 또 복리후생이나 차량 유지비와 같이 영업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도 지출 비용으로 공제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의 보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이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변제 금액이 정해지는 제도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주장하고 있는 이 소득이 과연 진정성 있는 소득인지 또 지출 항목을 과도하게 잡아서 소득을 낮춘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는 그런 내용의 보정이 발령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상당 과정부터 소득 산출에 대한 자료 확보와 소득 산출 소명 방법을 정확히 안내받으신 후에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급여소득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1년간 지급받은 급여를 12개월로 안분해서 소득을 산출하고 있고요. 영업소득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1년간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따져서 순소득을 12개월로 안분해서 소득을 산출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영업을 시작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소득을 어떻게 산출할까요? 이럴 땐 마찬가지로 4개월간의 순소득을 계산한 후에 이것을 4개월로 나눠서 소득을 산출하면 됩니다. 소득 산정 기간이 짧을수록 법원에서는 이 소득이 정당한 소득이 맞는지 의심을 하기 때문에 영업기간이 짧은 분들 특히 사건에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